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답 찾기 완성 따라하기입니다. 속공TV가 함께하겠습니다. 5장 상태 공간 해석과 정상 오차 문제 1번입니다. 어떤 지역에 입력 신호를 가한 다음 출력 신호가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까지의 응답은 과도 응답입니다. 2번입니다. 자동 지역에서 중요한 함수가 불리는 것은 임펄스입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먼저 옳은 것은 회로의 임펄스 응답은 회로도를 알면 결정된다. 두 번째, 회로의 임펄스 응답과 입력을 알면 출력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출력은 입력과 초기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근데 여기서 맞지 않은 조건은 초기 조건에 따라 임펄스 응답이 결정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전달 함수의 성질 중에서 우선 맞는 것은 어떤 개의 전달 함수는 그 개에 대한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과 같다. 2번 전달 함수 PS의 개의 입력이 임펄스 함수이고 모든 초기값이 0이면 이 개의 출력 변화는 PS와 같다. 3번 개의 전달 함수 분모를 0으로 놓으면 이것이 곧 특성 방정식이 된다. 그런데 개의 전달 함수는 개의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고 초기값에 의하여 생긴 항을 무시하면 PS는 X2, Y2의 라플라스 인버스와 같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전달 함수 CS는 GS 곱하기 RS일 때 입력 함수 단위 임펄스 즉 벡터 T로 갈 때 개의 응답은 이렇게 물어보면 CS는 GS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떤 지역의 임펄스 응답이 sin T일 때 이 개의 전달 함수를 구하면 GS가 GS 나누기 RS이므로 RS는 S제곱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7번입니다. 어떤 지역의 임펄스 응답이 sin ET일 때 이 개의 전달 함수는 입력이 델타 T이고 GS 이꼬로 CS이므로 따라서 답은 S제곱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임펄스 응답이 sin 오메가 t일 때 이 개의 전달 함수는 S제곱 더하기 오메가분의 오메가입니다. 9번입니다. GS가 S 플러스 1분의 1일 때 지역의 인디셜 응답은 무엇이냐?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므로 CT는 1-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전달 함수 GS가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인 지역의 경사응답 YT를 나타내는 것은 RS의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 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각의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1, 가로 열고 1-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2t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어떤 게 임펄스 함수 델타 함수가 입력으로 가해질 때 시간 함수 2의 마이너스 2t가 출력으로 나타났다면 이 출력의 임펄스 응답은 전달 함수는 뭐냐? 입력이 델타 t이므로 GS와 CS는 같다. 따라서 GS와 CS가 답은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괴롭포 전달 함수 GS가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가 되면 전달 함수는 1 마이너스 시그마 피드백분의 시그마 경로이므로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괴롭포 전달 함수 GS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의 부계한 제어의 특성 방정식은 괴롭포를 단위 부계한시키면 분모는 괴롭포의 분자 더하기 분모가 되고 분자는 그대로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특성 방정식의 결과값은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5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펄스 응답 중 안정한 개는 CT는 2의 마이너스 1 sin 오메가 t입니다. S 평면상의 0점과 들어가는 점이 그림과 같이 표현되는 함수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 A가 들어가는 점이 되는데 이게 결과값은 2의 마이너스 LT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3번입니다. S 평면 S의 극점 배치가 그림과 같을 경우 이 시스템의 시간 영역의 S의 동작은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동작은 점점 진동이 커진다입니다. 5-4 자동 지역의 시간 응답 특성에 대해서 문제 1번 지연 시간이란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하여 그 응답이 최종치에 몇 프로 도달할 때 요하는 시간인가? 이거는 50%가 답입니다. 다음은 가도 응답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일단 먼저 맞는 것은 지연 시간은 응답이 최초로 목표값의 50%에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백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와의 비를 %로 나타낸 것이다. 응답 시간은 응답이 요구하는 오차 이내에 정착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감쇄비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와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 가도 응답에 대해서 먼저 맞는 것은 오버슈트는 응답 중에 생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최대 편차량을 말합니다. 감쇄비는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를 말합니다. 3번 입상 기간이라는 것은 응답이 희망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연 시간이란 응답이 최초로 희망값의 10% 진행되는데 요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응답이 최종값의 10에서 90%까지 되는데 요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상승 시간입니다. 라이저 타임. 가도 응답에 소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쇄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가 되겠습니다. 2차 지연계의 가도 응답 1번입니다. 제동계수 델타가 제로이면 어떤 경우인가? 이것은 무제동입니다. 2번입니다. 2차 시스템의 감쇄율 델타가 1보다 작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감쇄입니다. 3번 2차 시스템의 감쇄율 델타가 1보다 큰 경우 가제동입니다. 4번입니다. 특성 방정식 S제곱 더하기 2 델타 WN S 플러스 WN의 제곱은 제로이다. 그래서 감쇄 진동하는 제동비 델타의 값에 해당하는 것은 델타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5번입니다. 2차 지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제동계수는 값이 작을수록 제동이 적게 걸려있다. 제동계수의 값이 클수록 제동이 많이 걸려있다. 제동계수의 값이 1일 때 임계 제동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동계수가 값이 1일 때 가장 알맞게 제동되어 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전달 함수 R분의 C는 3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1분의 1인 제역에는 다음 어느 것인가? 특성 방정식이 밑에 있죠. S3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1은 제로. 이것을 3으로 나누면 S제곱 더하기 3분의 4S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이 델타 WN과 WN의 제곱이 각각 3분의 4, 3분의 1이 되면 따라서 델타는 이 값은 과제동 값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개의 특성상 감쇄계수가 크면 비상여유가 크고 감쇄성이 강하여 A는 좋으나 B는 나쁘다. A에서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A는 안정률은 좋으나 B는 응답성이 나쁘다가 답입니다. 8번입니다. 단위 부계한 제어 시스템에서 개루프의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틀린 것은 G에서는 S 플러스 2 델타 WN이고 분자는 오메가의 MN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이 시스템은 델타가 1.1일 때 과제동된 상태를 말하며 이 배 루퍼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S제곱 더하기 2 델타 WN의 S 더하기 WN의 제곱은 제로이다. 그리고 3번 델타 값이 음인 값이 되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델타 값이 작게 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어떤 회로의 영입력 응답, 즉 자연응답이 다음과 같다. VT는 84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T 다음에 서술에서 틀린 것은 이 회로는 임계 제동되었다가 틀렸고 맞는 것은 회로의 지정수는 1초, 6분의 1초 두 개이다. 그리고 이 회로는 2차 회로이다. 이 회로는 과제동되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10번입니다. 전달함수 GS가 S제곱 더하기 5S 플러스 1분의 1인 시스템의 계산 입력이 인가되었다. 이 시스템의 응답하형은 특성 방정식은 S제곱 더하기 5S 더하기 1은 제로이고 WN은 1이며 이 델타 오메가 N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델타가 2.5이므로 과제동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단위 부계한 시스템에서 개루프 전달 함수가 GS가 다음과 같을 때 K가 3이면 무슨 제동인가? 전달 함수는 S 플러스 4분의 K일 때 여기서 3을 집어넣게 되면 특성 방정식은 분자와 분모이므로 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3은 제로인데 WN은 여기서 루트 3, 그 다음에 델타는 2 루트 3분의 4, 이건 1.15가 됩니다. 따라서 3일 경우에는 과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차 문제 1번입니다. 개루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단위 피드백계에서 단위 속도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전달함수는 S 플러스 1, 그걸 갖고 S 플러스 2분의 10인데 여기에서 KV는 리미터 S가 제로로 갈 때 SGS이며 이 값은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SS 값은 KV분의 1이 되므로 여기서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개루프 전달함수 GS가 단위 계한계에서 단위 경사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GS는 S 1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3S분의 3, 1 플러스 S의 값이 되는데 이것을 함수 KV에 집어넣으면 값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ESS는 KV분의 1이 되므로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지역에서 단위 계단 입력 D가 인가될 때 외란 D에 의한 정상 편차는 여기서 ESS는 리미터 S가 제로로 갈 때 1 플러스 GS분의 S 곱하기 DS 따라서 21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지역의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가 유한값이라면 이는 무슨 행인가? 이것은 O형입니다. 어떤 지역의 통해 정상 위치 편차가 유한값일 때 이 지역에는 무슨 행인가? 이것도 O형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로 표시되는 지역에는 무슨 행인가? 먼저 RS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S제곱분의 1 플러스 S분의 S 플러스 1이 거쳐서 S 플러스 2분의 S를 거쳐서 CS로 가는 행입니다. 따라서 이형은 E형입니다.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GS 곱하기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개는 무슨 행인가? 먼저 이 개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이형 지역의 2개로 표시가 됩니다. 또다시 감도에 대해서 문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대루퍼 전달 함수 T가 R분의 C에서 H에 대한 감도 S, H분의 T는 여기서 R이 입력이 되고 C가 출력이 될 때 G와 H를 거쳤을 때 전달함수 T는 1 플러스 GH분의 G가 되는데 그 값은 1 플러스 GH분의 마이너스 GH가 됩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무한계통에서 입력 변환기 K1에 대한 계통의 전달함수 T의 감도는 얼마인가? 그럼 R과 CS로 갈 때 전달함수 T는 1 플러스 GK2의 GK1입니다. 이것을 SK1분의 T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입니다. 전달함수 JW는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의 크기와 미상각을 구한 값은 어떻게 되는가로 물어봤을 때 JW는 1 플러스 1 오메가 T분의 1이 됩니다. JW는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T 제곱분의 1 각도는 마이너스 탄젠스 인버스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달함수 GS가 S 플러스 2분의 2 선형 제어 계통일 때 오메가가 1이면 주파수 전달 함수의 이득은 어떻게 되는가? GS는 S 플러스 2분의 2에서 오메가는 1이므로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GS S3 더하기 2S분의 20인 요소에서 오메가가 2이면 GJW의 절대값과
GJW 각도를 구하게 되면 GS는 3 더하기 2S분의 20이 되고 오메가가 2이므로 따라서 GJW는 4 각도 마이너스 53도가 되겠습니다. 1차 지연 요소의 벡터 궤적이 표와 같이 나타난다면 1차 지연 요소의 기본식은 GS1-TS분의 1이 되겠습니다. 1도, 0도, 0도, 마이너스 90도 되고 1,0에서 각도 0에서 0,0 각도 마이너스 90도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GS 전달 함수 값이 S는 S 플러스 1분의 K, 나이키스트 선도는 그림과 같이 4분면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GS는 S 플러스 1분의 K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극좌표 선도를 나타내는 주파수 전달 함수는 1에서 반원을 그리고 2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GJW는 1 플러스 J 오메가 T1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T2가 되는데 GJW는 1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 플러스 J2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벡터 궤적이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원으로 나타났을 때 부동작 시간 요소에 대한 전달 함수는 GS는 E의 마이너스 LS가 되고 이것은 결국 원주상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극좌표 선도에 갖는 계통의 전달 함수가 1분면에서 돌아서 4분면으로 돌아 내려가는 경우인데 4분면에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GS는 S 1 플러스 ST1분의 1 플러스 ST2, 그다음에 1 플러스 ST3분의 K0가 됩니다. 이 값은 즉 마이너스 90도에서 무한대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360도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득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전압비 10의 7승의 이득 데시벨은 어떻게 되는가? G는 140입니다. 이것은 20과 7을 곱한 값입니다. 2번입니다. 이득 60데시벨의 전압 증폭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20 로그 GJW 절대값이 60일 때 이 값은 100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1mV의 압력을 인가시에 0.1V의 출력이 나오는 다단자 회로의 이득이 몇 데시벨인가? 이것은 40데시벨입니다. 2 곱하기 20으로 나타난 값입니다. 4번입니다. GJWJ 0.1 오메가에서 오메가가 0.01일 때 K의 이득은 어떻게 되는가? G는 20 로그 절대값 J 0.001이 되면서 이것은 마이너스 6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전달 함수 GJW가 J 100 오메가분의 1일 경우에 오메가가 0.1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이득 데시벨과 이상각 시타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GJW는 J 0.1이 되고 이 값을 정리하면 각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0데시벨에 마이너스 90도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GS, S 플러스 1, K에서 W가 10 라디안 퍼 세크일 때 GS는 S 플러스 1분의 K, GJW 0.01이 되고 이 값은 G는 20 곱하기 로그 0.01 해서 마이너스 40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GS는 0.005에서 가로 열고 0.1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서 오메가가 10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이득과 위상각은 여기서 GS와 GJW를 구하게 되면 GJW는 J 제곱분의 10 따라서 그 G는 20데시벨이 되며 시타는 마이너스 180도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S 1 플러스 TS분의 1에 표시되는 지역에서 오메가가 아주 클 때 GJW 경사와 위상각이 어떻게 되는가? 시타는 마이너스 180도이며 이득은 20 로그 1 마이너스 20t 오메가 제곱의 t 나옵니다. 결국 0.1일 때, 1일 때, 10일 때 경사는 마이너스 40데시벨이며 위상각은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9번입니다.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변화했을 때 GJW 크기와 위상각을 극좌표에 그린 것으로 이 궤적을 표시하는 선도는 어떤 것인가? 나이키스트 선도입니다. 10번입니다. 모두 선도에서 값이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에서는 S 플러스 1분의 가로 1 S 플러스 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GS가 1 플러스 10S의 보수 선도의 이득선은 이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인데 0.01에서 40점에서 끝나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GJW의 KJW 제곱의 보드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여기서 보드의 기울기는 GJW의 K의 JW의 제곱을 0.1과 1, 11대 각각을 나눴을 때 80이 정답입니다. GJW, KJW3의 보드 순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0.1과 1, C의 값에 넣어서 60데시벨의 경사를 가지며 위상각은 270도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GS가 1 플러스 5S분의 1일 때 절점에서 절점 주파수 W0가 말하는 것은 0.2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15번입니다. GS 1 플러스 J 10 오메가분의 1에 주어지는 K의 절점 주파수 라디안 퍼 세크는 어떻게 되는가? 0.1입니다. 16번입니다. GJW 10 JW 플러스 1에서 절점 각 주파수 W0 라디안 퍼 세크는 0.1입니다. 17번입니다. GS의 1 플러스 TS분의 1의 지역의 절점 주파수 이득 데시벨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GS는 1 플러스 TS분의 1은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 결국 절점 주파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G는 20 로그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3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동 지역의 대회로 지역의 주파수 응답 문제 1번입니다. 분리도가 예리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지역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주파수 특성에 관한 점수 가운데 첨두 공진적 MP 값은 대략 어느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1.1에서 1.5 정도입니다. 하루코 전달함수 RS분의 C에서는 2S 플러스 1분의 1인데 여기서 대폭은 몇 라디안인가? 여기서 대폭은 주파수 0보다 마이너스 3데시벨 떨어질 때의 주파수이므로 절대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0.5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정량 이득이 증가할수록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건 오버슈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2차 지역에서 공진 주파수 W 오메가 M과 고유 주파수 오메가 N 감습이 델타 사이의 관계가 바른 것은 오메가 M은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입니다. 6번입니다. 2차 지역에서 절대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시간 TP와 고유 주파수 오메가 N 감습이 델타 사이의 관계식은 TP는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델타 제곱분의 파이입니다. 7장입니다.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1번. 다음 특성 방정식 인정될 필요 조건을 갖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S3성 9S제곱 20S 플러스 12는 제로입니다. 2번입니다. 특성 방정식 중 안정된 시스템인 것은 3차 방정식은 2차 2항의 개수와 3항의 개수를 곱한 것이 1항의 개수와 4항의 개수를 곱한 것보다 크면 안정된다. 따라서 답은 2S3성 더하기 3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5는 제로입니다. 3번입니다. 2S제곱 더하기 5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1은 제로를 주어진 개의 안정도를 판정하고 우반 평면상의 근을 구하게 되면 이 결과값은 안정하고 우반 평면에 근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4번입니다. S제곱 더하기 11,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40은 제로에서 양의 실수분을 갖는 것은 몇 개인가? 양의 근을 나눈 것은 2개가 되겠습니다. 특성방정식 S3성 더하기 S제곱 더하기 S가 제로일 때 이 계통은 어떻게 되는가? 끝줄이 0이 나오므로 민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전달함수 GS가 S 플러스 2,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2분의 S일 때 안정성을 판정하게 되면 이 안정성은 1 곱하기 4로 4 곱하기 6이 1 곱하기 4보다 크므로 안정하다고 판정합니다. 특성 방정식 S4성 플러스 2S3성 더하기 5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2는 0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후르비츠의 안정조건으로 판별하면 이 개는 어떻게 되는가? 도 변화가 없으므로 안정하며 특성근이 모두 자반부에 위치하므로 이 답은 안정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8번입니다. 루드 후르비츠 표를 작성할 때 제1의 요소인 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S평면의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를 표현합니다. 특성 방정식 S제곱 더하기 KS 플러스 2K-1은 제로 인계의 안정될 K의 범위는 K는 2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에서 FS가 S3 플러스 4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는 제로에서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K는 0보다 크고 8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특성 방정식 S3성 플러스 2S제곱 더하기 KS 더하기 10은 제로가 주어지는 지역에서 안정하기 위한 K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K는 5보다 커야 합니다. 특성 방정식 K, S3성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5는 제로에서 지역의 안정 상태는 K 값이 관계없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13번입니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개가 있다. 이 개가 안정하기 위해서 K와 T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0보다 크므로 1 플러스 5KT는 K보다 크다로 표시가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특성 방정식이 S4 더하기 S3 플러스 3S제곱 더하기 KS 플러스 2는 제로인 지역계가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K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특성 방정식이 S5성 플러스 S4성 플러스 4S3성 플러스 3S제곱 더하기 KS 플러스 1은 제로인 지역에서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이 K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서 S5와 결과적으로 그 값은 K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2분의 5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16번입니다. 특성 방정식 S5성 플러스 2, S4성 플러스 2, S3성 플러스 3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1은 제로의 루스 후르비츠 판별급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옳은 것은 이 S평면의 우반면에 근이 2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지역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전달함수를 통해서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K는 0보다 크고 6보다는 작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서 그림과 같은 지역에 안정하기 위한 K가 없이 적절한 것은 특성 방정식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 플러스 2K는 제로에서 1이 정답입니다. 로드 순도에 의한 안정 판별법 1번입니다. 라이케스트 판정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맞는 것은 저 안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안정성을 판정하는 동시에 안정도를 제시해줍니다. 루스 하르비츠 판정법과 같이 개의 안정 여부를 직접 판정해줍니다. 근데 나이케스 선조는 지역의 오차 응답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이케스 경로에 호위되는 영역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가? 안정하게 됩니다. 나이케스트의 안정론에서 벡터 궤적과 점 X, Y 상대적 관계의 안정 판별에 결정되는 X, Y의 값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것은 마이너스 1, J0 되겠습니다. 보기상의 원래 시스템의 급정을 첨가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시스템의 안정도가 감소합니다. 5번입니다. X평면에 우반면에 3개의 극점이 있고 2개의 0점이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설명 중 어느 나이캐스트 선도일 때 시스템이 안정한가? 이것은 마이너스 1, J0의 반식의 방향으로 한 번 감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S 평면 극점 들어가는 점과 0점 나오는 점을 도시한 것이다. 아이캐스트의 안정도 판별법에서 안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Z와 P의 값을 알아야 한다. 이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여기 들어가는 점, 들어가는 점이고 여기 나오는 점이죠. 그래서 Z는 2개, P는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정도 판별법 GS와 HS의 극점과 0점이 우반 평면에 있을 경우에 판정 불가능한 방법은 먼저 맞는 방법은 루스 후르비츠 판정법과 나이케트 판정법, 근계제법은 맞지만 모두 성공은 맞지 않습니다. 8번 문제는 암기가 옳습니다. 전달 함수가 있고 이 시스템에서 특성 방정식이 나이케트 그리려 한다면 다음 나이케트 순도를 그리기 위한 루프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식에서 답은 1 플러스 S4승 플러스 8 S3승 플러스 24 S제곱 더하기 32 S 플러스 1분의 K S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GHJW가 1 플러스 2JW 플러스 1 플러스 J 오메가 1대 1분의 K 1대 2덕유가 20dB이면 K 값은 어떻게 되는가? 20 로그 10의 10분의 1 해서 마이너스 20dB이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GS, H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일 때 2덕유는 어떻게 되는가? 오메가가 제로일 때, 시타는 파이일 때 2이므로 따라서 GM은 20 로그 GHC의 절대값분의 1은 제로입니다. 11번입니다. 안정된 지역에 특성근 2개의 공액 독소근을 가질 때 이 근들이 허수척 가까이에 있는 경우 허수척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정된 근에 비해 과도응답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천천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위상유의의 정의에서 이득교차 주파수에서 위상각에서 180도를 더한 것이다. 13번입니다. 보도선도에서 이득유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상선도가 마이너스 180도 축과 교차하는 점에 대응하는 크기입니다. 14번입니다. 벡터 궤적의 인격점 마이너스 1, J0에 대응하는 보도 선도상의 점은 이득이 A고 위상이 B도 되는 점입니다. A, B 알맞은 것은 A는 0dB이며 B는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15번입니다. 주파수 응답에 대한 위치 지역의 설계에서 계통의 안정도 척도와의 관계가 적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건 고유 주파수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우선 맞는 것은 최소 위상 함수는 양의 위상 여유이며 안정하다. 그 다음에 최소 위상 함수는 위상 여유가 0이며 인계 안정하다. 이득교차 주파수는 진폭비가 1이 되는 주파수이다. 단 여기서 틀린 것은 최소 위상 함수의 상대 안정도가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17번입니다. 그의 이득 여유는 보도선도에서 위상 곡선이 가로의 점에서의 이득값이 된다 해서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보도선도에서 이득 여유는 어떻게 구하는가? 보도선도가 마이너스 180도 점과 교차하는 점에 대한 데시벨의 값의 크기입니다. 19번입니다. 보도선도 이득선도가 0dB일 때 이 점을 지날 때의 주파수에서 양의 위상 여유가 생기고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를 지날 때 양의 이득 여유가 생긴다면 이 페루프 시스템의 안정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항상 안정합니다. 20번입니다. 보도선도의 이득 교차에서 위상각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 축의 상부에 있을 때 이게 안정 여부는 안정하다입니다. 근계적과 자동 제어의 보상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 근계적 그리기 위해 규칙을 나열한 것이다. 먼저 맞는 것은 근계적은 K는 제로일 때 극에서 출발하여 K가 무한다일 때 0점에 도착한다. 2번 실수축 위의 극과 0점을 더하는 수가 홀수계가 되는 극 또는 0점에서 왼쪽의 실수축 위에 근계적이 존재한다. 극의 수가 0점보다 많을 경우에 K의 무한에 접근하면 근계적은 접근선을 따라 무한 문점으로 간다. 이게 맞는 말이고 여기에서 틀렸던 말은 근계적은 허수축의 대칭이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2번입니다. 특성 방정식 실수 개수를 갖는 S 유리함수일 때 근계적은 무엇에 대하여 대칭인가? 실수책입니다. 3번입니다. 근계적의 출발점과 도착점과 관계되는 GS, HS의 요소는 단 K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극점과 0점을 말합니다. 4번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GS, HS가 다음 식과 같을 때 근계적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식은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 S 더하기 4, S 더하기 5분의 K, S 더하기 3입니다. 근계적의 수가 극은수와 0점의 수 중에서 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총 5개가 답입니다. 5번입니다. GS, HS가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의 제곱분의 K일 때 근계적의 수는 4개인가? 이것은 4개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GS, HS는 S, S 더하기 1, S 더하기 3분의 K, S 더하기 2에서 근계적의 수는 3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 방정식이 있을 때 근계적의 수는 S, S 더하기 1, S 더하기 2 플러스 K, S 더하기 3이 0일 때 이것은 근계적의 수는 3개입니다. 8번입니다. GS,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두 대한계에서 근계적 접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은 GS, HS는 S, S 더하기 3, S-4분의 K, S 플러스 1일 때 이 교차점에서 축과의 교차점은 한 군데입니다. 개루포 전달함수 GS, HS가 SS-1의 제곱, S 플러스 2의 제곱, KS-5승을 나눌 때 주어지는 개의 점근선의 교차점은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GS, HS가 S제곱,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4, K, S 마이너스 2, S 마이너스 3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근계적 S 평면의 J 오메가 축과 교차할 때 베르포 지역에는 임계 상태입니다.
12분입니다. 계로포 전달함수 GS와 HS는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K의 근계적이 J 오메가 축과에 교차하는 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특성방정식 식에 넣어서 루트 선도에 넣어서 풀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보조식에서 이 값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데 이것은 2.828 라디안 퍼 세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계로포 전달함수 GS가 S 플러스 2의 3승분의 8일 때 근계적의 허수축과 교점이 64이면 이득 여유는 몇 데시벨인가? 이득 여유는 8분의 64가 되어서 8이 나오고 GM은 20 로고 8이 되면서 18 데시벨입니다. 14번입니다. 전달함수 GS와 HS, S 플러스 2, S 플러스 8분의 K일 때, 이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근 계적에서 분지점은, 여기서 특성반정식을 근의 공식으로서 풀면 분지점은 마이너스 0.932 되겠습니다. 15번 계로포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개의 이탈점이 어떻게 되는가? GS, HS는 S분의 S 플러스 2분의 K, S 플러스 4가 되는데 이 특성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결국 S는 마이너스 1.172 또는 마이너스 6.828이 되게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계로포 전달함수 GS와 HS의 다음과 같을 때 실수축상의 근계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GS와 HS가 S 플러스 2분의 K, S 플러스 1일 때 이것은 원점에서 점 마이너스 1 사이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상태 공간 해석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G불변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이 DT, DXT에 AXT 플러스 BUT로 표시될 때 상태 전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XT는 파이 t 곱하기 x의 제로 플러스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파이 t 마이너스 타우 BU의 타우의 D타우입니다. 선형 C불변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이 DTD의 XT의 AXT, BUT로 표시될 때 T가 T0보다 크면 상태 전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XT는 파이 T 마이너스 T0, X T0 플러스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파이 T 마이너스 타우 BU의 D타우입니다. 상태 전이 행렬 파이 T가 2는 AT에서 T가 제로일 때 값은 1입니다. 상태 방정식 XT가 AXT의 해는 어떤 것인가? 단 X0는 초기 상태 벡터일 때 이 AT분의 X0가 되겠습니다. 상태 방정식 XT가 AXT 플러스 BRT의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은 SI-A의 절대값은 제로입니다. 상태 방정식 DT분의 DXT의 AXT 플러스 BUT를 행렬 A는 마이너스 3, 0, 1, 4, B는 1, 1일 때 상태 방정식이란 특성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행렬 A와 B 이렇게 나눠서 그 결과값은 S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태 방정식 DT, DXT의 AXT의 BUT에서 A 행렬이 마이너스 6, 2, 7, 마이너스 1이라면 A의 고유값은 이것은 이 식의 행렬식으로 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S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상태 방정식 S가 AXT의 BUT에서 A가 행렬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B는 0, 1일 때 고유값은 이것은 행렬식에 집어넣어서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A가 행렬이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6, 마이너스 5의 고유값은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6입니다. A가 행렬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3이 고유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스템의 특성이 GS, US분의 C, S분의 S 제곱분의 1일 때 전이 행렬이 되는 것은 이 식을 행렬식에 집어넣으면 0, 0, T, 1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X1, X2가 행렬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X1, X2 시스템의 상태 전이 행렬을 구하게 되면 고침과 같이 나타납니다. 9번입니다. 단일조. 어떤 C불변계의 상태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상태 전이 행렬 파이 T일 경우에 이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슬래시 2, 그 다음에 0, 2의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중근인데 상태 방정식 DT, D분의 XT의 T는 ATT의 BUT의 이고 출력 방정식은 YT는 CXT일 때 A 행렬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3일 때 B는 0, 1일 때 여기서 맞는 것은 이 시스템은 제어는 가능하나 간척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의 상태 방정식으로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X 도또의 행렬 0, 1, 1은 곱하기 U일 때 Y는 1, 0, 1 행렬 곱하기 X일 때 여기서 이 시스템은 가제어이다로 표시가 됩니다. 12번 상태 방정식 DT분의 DXT의 AXT 플러스 BUT 출력 방정식 YT는 CXT에서 X 도트는 행렬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4, 1, 3, 0, 마이너스 5, B는 0, 0, 1, C는 1, 0, 0일 때 아래 설명 중에 맞는 것은 이 시스템은 가제어하지 않으나 가관측하다로 설명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 X 도트 플러스 2X 도트 플러스 5X는 RT로 표시되는 개의 상태 방정식은 X 도트의 AX 플러스 BU일 때 개수 행렬 AB는 어떻게 되는가? X1 도트와 X2 도트는 0,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2가 되고 X1, X2 플러스 행렬 0, 1 곱하기 RT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계수행렬 A는 dt제곱에 dt제곱 ct 플러스 5 dt에 dct 플러스 3ct는 rt일 때 이 행렬은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제어계가 있다. 이 개의 상대 방정식이 x제곱는 ax 플러스 bu로 나타내면 계수 행렬 A는 어떻게 되는가? dt 3승에 d 3승 ct 플러스 5 dt제곱에 d제곱 ct 플러스 dt의 c dct 플러스 2ct는 rt가 되는데 이 행렬은 0,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계통의 상태 방정식 유도하면 x3 도트 플러스 5x2 도트 플러스 10x 도트 플러스 5x는 2u. 이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행렬식으로 x1 도트 플러스 x2 도트 x3 도트는 0, 0, 마이너스 5, 1, 0, 마이너스 10, 0, 1, 마이너스 5, x1, x2, x3 플러스 0, 0, 2u 값으로 나옵니다. 샘플 값 제어 문제 1번입니다. 샘플링된 신호를 다음 샘플링 신호와 연결하는 홀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퍼스트 오더 홀더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신호를 Z 변환하면 델타 K는 1, 0가 되고 K가 0, K는 0가 아닐 때 이 값은 1이 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라플라스 변환값과 Z 변환값이 같은 함수가 되는 것은 델타 T입니다. 4번입니다. 계산함수 UT의 Z 변환을 나타내는 것은 FZ에 대한 Z-1분의 Z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Z 변환함수 Z-2의 마이너스 3T 분의 3Z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함수는 S 플러스 3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음 중 S-알파분의 1을 Z 변환하면 이것은 1-Z-1-2의 AT분의 1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FT가 2의 마이너스 AT의 Z 변환은 어떻게 되는가? Z-2의 마이너스 알파 T분의 Z입니다. 8번입니다. Z 변환함수 Z-2의 마이너스 AT분의 Z에 대응하는 라플라스 변환은 이에 대한 시간 함수는 또 무엇인가? 2의 마이너스 AT의 라플라스는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 Z2의 마이너스 AT는 Z-2의 마이너스 AT분의 Z가 됩니다. S 플러스 A분의 1, 답은 2의 마이너스 AT승입니다. 신호 XT가 다음과 같을 때 Z 변환 함수에 대해서 신호값 XT는 0이고 T는 0보다 작고 XT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이고 T가 0보다 크게 되면 이상 샘플러의 샘플 주기는 T초이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Z-2의 마이너스 알파 T분의 Z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Z 변환 함수 Z-1의 제곱, 그 다음에 T분의 TZ에 대응하는 라플라스 변환 함수는 S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YZ는 Z-1, Z-2분의 2Z의 함수에서 Z의 역변환을 하게 되면 YT 마이너스 2UT 플러스 2U 플러스 2T가 되겠습니다. RZ는 Z-1의 Z-2의 마이너스 AT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Z의 역변환이 무엇이냐? 이 답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가 되겠습니다. 13번은 다음 그림의 전달함수 RZ분의 YZ에 대한 다음 어느 것인가? RT분의 YT로 가는 생각인데 해답은 GZ의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Z 변환의 최종치 정리를 나타낸 것은 X의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Z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Z 마이너스 인버스 곱하기 XZ입니다. 15번입니다. T의 샘플 주기라고 할 때 Z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 함수의 S 대신 다음 어느 것을 대입하게 하는가? T분의 1 lnZ입니다. 16번입니다. 샘플러의 주기를 T라 할 때 S평면상의 모든 점원식 Z는 E의 ST에 의해서 Z평면상에 사상된다. S평면 좌반 평면상의 모든 점은 Z평면 단위원의 어느 부분으로 사상되는가? 이것은 4점으로 사상됩니다. 샘플값 제어계통에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전체 오버올 전달 함수의 모든 극점이 Z평면의 원점에 중심을 둔 단위원 내부에 위치해야 한다. 18번. 다음 중 먼저 옳은 것은 Z-1분의 Z에 대응하는 라플라스 변환 함수는 S분의 1이다. 이거 맞습니다. Z-2의 마이너스 ST분의 Z에 대응하는 시간 함수는 2의 마이너스 ST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ET의 조기값은 ET의 Z 변환에 EZ라 할 때, 리미터 Z가 무한대로 갈 때 EZ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S평면의 우측면은 Z평면의 원점에 중심을 둔 단위원 내부로 사상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산 시스템에서 안정도 해석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맞는 것은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Z평면의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맞는 것입니다. Z변환법 사용하여 샘플값 제어계가 안정화되면 1 플러스 GH의 Z의 제로일 때 근의 위치는 Z 절대값 1은 단위원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21번입니다. S평면의 허수축은 Z평면의 어느 부분에 사상되는가?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원상에 있습니다. 11장 식견 소재입니다. 무접점 릴레이의 장점은 우선 동작 속도가 빠르며 보빈도 사용에 견디며 수명이 길다. 소형이고 가볍다. 하지만 온도 변화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2번입니다. 8비트를 사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 있어서 출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256입니다. 다음 시퀀서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필요한 플립플롭의 최소 개수는 몇 개인가? 4개입니다. 논리식 A 플러스 AB를 간단히 계산한 결과는 A 더하기 AB는 A1 플러스 B는 A일 때
이것이 1 더하기 b는 1이므로 결과값은 a입니다. 논리식 a바 플러스 b바 곱하기 c를 간단히 하게 되면 a바 플러스 b바 곱하기 c바는 a바 플러스 a 플러스 b바가 돼서 이것을 정리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바입니다. 6번입니다. 논리식 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y를 간단히 하게 되면 이것은 x바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논리식 ab 플러스 ab바 플러스 ab 더하기 a바 b를 간단히 하게 되면 생성해서고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식 x는 a바 b바 c 플러스 ab바 c바 플러스 ab바 c일 때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그 답은 b바 a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논리식 a는 x바 곱하기 y바 플러스 x바 곱하기 y 플러스 x 곱하기 y를 간단히 하게 되면 또 x바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논리식 중 다른 값을 나타내는 것은 논리식은 x 곱하기 x바 플러스 y 값입니다. 다음 가로노 맵을 간략히 하게 되면 y는 b, d 바입니다. 유접점, 무접점, 논리기호, 논리표에 대해서 1번입니다. 논리회로의 종류에서 잘못된 것은, 먼저 맞는 것은 AND회로는 입력회로 A, B, C의 값이 모두 1일 때에만 출력신호 Z 값이 1이 되는 신호 논리식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Z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OI로 입력신호 A, B, C 중 어느 값이 1이면 출력신호 Z의 값이 1이 되는 회로로 논리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Z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나태로는 입력신호 A와 출력신호 Z가 서로 반대로 되는 회로로 논리식은 A바는 Z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노아회로, AND회로의 부정회로로 논리식은 A 더하기 B는 C로 표시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회로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이것은 exclusive OR 회로입니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이것은 OR 회로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게이트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난드 게이트 회로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의 회로는 어느 게이트에 해당하는가? OR 회로입니다. 다음 진리표의 게이트는 난드 회로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논리 기호가 나타내는 논리식은 A는 A 플러스 B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의 출력은 이건 인트로 회로인데 Y는 A, B 바 플러스 A 바 B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의 출력 X0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A, B, C 바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출력 Z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A, B, C, D, 여기 A가 있죠? A, B, C, D, E 플러스 F 바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를 간단히 하게 되면 X는 A, B 바가 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동 제어계의 요소 및 구성입니다. 1번, 괴한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오차 신호를 제어 장치에서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요소입니다. 2번, 다음 중 피드백 제어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일반적인 특징부터 먼저 보게 되면 비선형 왜곡이 감소한다. 개혁 폭이 증가한다.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한다. 단,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괴한 제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4번입니다. 기준 입력과 주 괴한량과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운영이 되는 신호는 무엇인가? 동작 신호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 1에 알맞은 신호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은 동작 신호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그림 1에 알맞은 신호는 조작량입니다. 7번 다음 설명 중 먼저 옳은 것은 목표값이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는 기준 입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량을 설정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는 장치는 오차 검출기입니다. 제어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검출단입니다. 기준 신호 입력을 받지 못하는 장치는 조절부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를 말합니다. 다음 요소 중 피드백 제어계의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먼저 속하는 것은 설정부, 제어 요소, 검출부가 있지만 이 제어 대상은 아닙니다.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에서 1번입니다.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먼저 맞는 것은 프로세서 제어, 서버기구, 자동 조정이지만 아닌 것은 추종 제어입니다. 제어 목적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비율 제어입니다. 다음 프로세서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먼저 속하는 것은 온도와 압력, 유량이지만 아닌 것은 자세입니다.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서 상태량으로 하는 제어계에서 프로세서에 가해지는 외란의 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프로세서 제어입니다. 서버기구에서 직접 제어하는 제어량은 주로 어느 것인가? 위치와 각도입니다. 제어 중에서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각도, 자세, 방향 등의 기계적인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서버 제어입니다. 주파수를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는 어느 제어에 속하는가? 정치 제어에 속합니다. 프로세서 제어, 자동 조림과 같이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제어 방식은 정치 제어입니다. 다음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법은 정치 제어입니다. 자동 제어계의 주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먼저 속하는 것은 추종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이지만 속하지 않는 것은 프로세서 제어입니다. 엘리베이터 자동 제어는 다음 어느 제어에 속하는가? 프로그램 제어입니다.
열차의 무인운전을 하는 제어는 무엇인가? 프로그램 제어입니다. 제어를 향해서 최종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먼저 속하는 것은 위치와 방위, 자세이지만 속하지 않는 것은 유량입니다. 연료의 유량과 유량가의 사이의 비율을 연소하기 위해 적합한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어는 비율 제어입니다. 제어계기 1번입니다. 제어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전자요소는 전폭기입니다. 불균속 제어에 속하는 것은 오프 제어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장치의 진동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어 동작은 미분 동작입니다. 잔류 편차를 일으키는 제어는 비례 제어입니다. PD 제어 동작은 프로세서 제어계의 과도 특성 개선에 쓰인다. 이것에 대응하는 보상 요소는 진상 보상 요소입니다. PID 동작은 다음 어느 것인가? 사이클링과 오프셋이 제거되고 응답 속도가 빠르며 안정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연속 제어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어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입니다. 동작 중 소금도와 정상 편차에서 최적 제어가 되는 것은 PID 제어입니다. 적분 시간이 3분, 비례 감도가 5인 PI 조절계의 전달 함수는 PI 제어는 이렇게 해서 답은 3S분의 15에서 플러스 5입니다. 제어기의 전달 함수가 7S분의 2S 플러스 5인 제어기가 있다. 이 제어기의 기는 어떤 제어인가? 비례 적분 제어계입니다. 11번입니다. PD 조정기의 전달 함수 GS가 1.02 플러스 0.002S인 0점은, 여기서 0점은 마이너스 510입니다. 조작기기입니다. 1번입니다. DC 서버 전동기의 설명입니다. 먼저 맞는 것은 DC 서버 전동기는 제어용의 전기적 동력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 전동기는 평형형 GC계의 동력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각과 속도는 펄스 수에 비례한다. 하지만 피드백이 용이하지 않아 제어계가 간단하고 영가이다는 틀렸습니다. AC 전동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옳은 것은 AC 서브 전동기는 그다지 큰 회전력을 요구하지 않는 계에 사용하는 전동기이며 이 전동기는 기준 전선과 제어 건선에 두 고정자 전선이 있으며 90도의 위상차가 있는 이상 전압을 인가하여 회전 자계를 만든다. 고정자의 기준 건선에는 정전압을 인가하여 제어 건선에는 제어용 전압을 인가한다. 이 전동기의 속도 회전력의 특성은 선형하고 제어 전압을 입력으로 회전자의 회전각을 출력으로 봤을 때 이 전동기의 전달 함수는 미분 요소와 2차 요소의 직렬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검출기기입니다. 변이가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유압분사관입니다. 전압, 전위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전자석입니다. 다음 중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뭐냐? 열전대입니다.